텐텐 감사행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텐텐 감사행전은 하루에 10번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도록 베풀자, 이런 캠페인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감사행전에 관한 책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원인이 무엇이고 대안이 뭔가에 대해서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차원에서의 대안도 있고, 신자들의 삶에 대한 대안도 있고, 지금 대안으로서, 신자들의 삶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앙적으로 자립해라,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해라. 그리고 원심력을 길러야 된다. 사회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호감과 신뢰를 획득해야 된다. 이타주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5번째로 이제 기독교적인 직업관을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직업관이라는 것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콜링을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콜링이 있어요. 첫 번째 콜링은 어떤 구별된 존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로, 영어로 what to be가 되겠죠. 어떤 존재인가, 존재에 대한 부분에서의 소명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청지기로, 직업인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what to do,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콜링의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첫 번째 것은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두 번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크리스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것은 뭐죠? 직업적인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주로 주일날 목회와 전도 이런 일 전담하시는 분들이죠. 신자들을 주로 만나면서 영적 교류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 숫자는 진짜 1%도 안 되는 거죠. 0.1%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프로페셔널 누구냐면은 크리스찬인데 직업인인 거죠. 모든 직업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이분들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요. 그리고 비신자들과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99%가 이 사람들이죠. 예, 크리스찬들 중에는. 그래서 이제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은 후방에 있는 사람이고, 크리스찬 프로페셔널, 전방에 일하고 있는 일반 신자들이 전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이 같이 연합을 해서 더 발전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냐면은 프로페셔널 크리스찬 을 중심으로 한 후방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크리스찬 프로페셔널들은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의 직업 가치관을 보면 루터는 일상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다. 성직이 아닌 일반 직업도 거룩한 직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부만, 사제들만 거룩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직업도 다 성직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개혁교회, 우리 교회, 개신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 루터 칼뱅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자면은 이루어진 교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에 규천이 없는 거고, 직업이라는 건 사역이나 마찬가지다. 직장은 사역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직업적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목수한테 교회 나오라고, 술 먹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사람한테 해줘야 진짜 중요한 거는 당신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탁자를 만들 때 잘 만들어라.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이론이죠. 예, 논리죠. 주장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앞에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뒤에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버림받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는 거룩함과 속됨이 없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태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태도. 직장 일을 하나님 일을 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일이 사역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음,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일하느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직업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업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는 것은 일하는 태도와 방법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굉장히 옳은 일을 물론 나쁜 방법을 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나쁜 일을 아주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나쁜 일은 나쁜 방법으로 하는 건 더 말할 나위 없이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찾아서 옳은 방법으로 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했을 때 우리 직업을 어떻게 이것을 이 정신을 거기에 대입시켜서 발휘할 것이냐가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핸드폰 때문에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어떤 공무원이 바닥에다 핸드폰 불빛, 이 신호등,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바닥에 만들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공무원이 이거 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 봉사하는 것이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람이 한 건데 이 공무원이 할머니들이 길 건너갈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속 그 무단횡단을 하는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다리가 아파서 고관절 이런 데가 많이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를 이렇게 신호등 앞에 설치했더니 사고율이 말도 못하게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사회 속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뿐인가요? 굉장히 많죠. 저는 훌륭한 시민이 바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 속에서 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나눠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살펴봤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 통계 자료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위기의 정도가 말도 못하게 심각하다는 거. 우리가 뭐 5년 전, 10년 전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가 처한 위기는 말도 못하죠. 특히 바깥 사회로부터의 그 신뢰, 호감 이것이 뭐 바닥 수준으로 내가 있다는 것은 약화된 게 아니라 악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원인도 있지만 목회 차원에서의 목회 전략, 정책 이런 쪽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신자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거 다 같이 엉켜 있는 것이죠. 이 목회가 달라져야 신자들의 삶도 달라지는데 계속해서 너무 그 집중되어 있는 교회 성장에 집중되어 있고 모임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좀 같이 분산되어야 되겠다는 걸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고 그래서 대책으로 위기 극복에 대한 목회 차원에서 그다음에 신자들의 삶의 차원에서 신자들이 해야 될 일, 이런 것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차례 나눠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앞에 것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학교에서는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소그룹 활동, 사회 캠페인으로는 텐텐 감사행전, 하루에 10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에 10번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받자 하는 텐텐 감사 행정, 삶으로 감사를 전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교회에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소그룹 활동으로 이런 그 감사 행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15주짜리 프로그램을 짜서 여러분께 좀 권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강의를 앞에서부터 쭉 한번 더 살펴보시고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된 감사행정.